안녕하세요. 깊게 읽는 책방입니다. 오늘도 책 행복의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책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행복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 전략은 사람들에게 1년에 2번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요즘 대체로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아주 행복한가요? 꽤 행복한가요? 아니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행복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답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대답은 행복 쪽인가? 불행 쪽인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발전시킬 수 없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리, 시간, 높이, 개수 등 끊임없이 측정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의 행복에 관해 측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무작정 행복을 쫓아 기약도 없이, 한계도 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결국 행복과는 멀어지겠죠. 여전히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지만, 여전히 내가 바라는 모습에 많이 못 미치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해 모든 게 더 나아졌다면 나는 그만큼 행복해져야 맞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행복감으로 다시 6개월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6개월도 너무 길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행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만 나아졌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각자가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라고요.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곳에 합격하면 행복해질까?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행복해질까? 라고요. 답에 대한 생각도 과거의 경험치에 비추어 수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왜 행복이 금방 사라졌을까? 그것을 가졌고 SNS에 올려서 자랑도 했는데 왜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 걸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데 왜 자주 다투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더 괴로운 걸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번갈아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 가장 좋은 질문과 가장 좋은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하지 않고는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냥 행복해지면 되지.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행복한 분이신 거예요. 굳이 일일이 따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즉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혹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나 역시 가지려고 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질문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책의 일부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많은 연구원들이 더 효과적으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자기보고 연구를 개발했다. 일리노어 대학의 에드 다이엔이 이런 연구를 다수 수행했다. 그가 사용한 다중 항목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1. 내 인생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나의 이상에 근접한다.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훌륭하다. 3.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얻었다. 5.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질문들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고요. 질문 하나씩 살펴볼까요? 내 인생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나의 이상에 근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상이 매우 소박해서 이상과 나의 거리가 짧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행복을 더욱 자주 그리고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이상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이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기에 그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예요. 이 두 경우에는 아마 매우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거리가 짧으니 행복할 테고 거리가 멀어도 내가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으니 행복할 테고요. 하지만 가장 불행한 세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이상은 결코 소박하지 않아서 내가 서 있는 곳과 거리가 멀고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늘 다른 사람만 쳐다보게 되어 있고 제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외부 현실을 탓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훌륭하다는 것 역시 두 가지 경우에 속해요. 첫 번째는 소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갖춰진 모든 것이 완벽한 경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조건이 어떤 것이든 그것의 장점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용해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경우죠. 두 가지 경우 중 행복한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금수저 집안의 사람들은 불편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 그 행복감은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만족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타고난 조건, 이상, 노력, 인간관계를 비롯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만족에 관한 한 각자가 처리해야 될 문제임에 분명해요. 다만 상황이 어떻든 쉽게 만족하는 사람은 쉽게 행복해지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고 결국 이루어낸 것을 뜻하므로 이 사람은 살아가는 여정 내내 행복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을 얻은 순간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혼자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기에 책을 만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반드시 타인의 도움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소중히 다루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 수준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아주 기꺼이 맞아들여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행복에 관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을 찾는 행복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깊게 읽는 책방이었습니다.